자, 요거 2학기 기말범위 학교 프린트라고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네. 영재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P이면 Q이다가 참이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뭔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싫은 단어는 뭐냐면 또는이에요. 왜냐면 또는은 애매하거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P 같은 경우에도 X가 A보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가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명제에 뭐가 참이되게 만들어라? 대우가 참이되게 만들어라.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그 얘기는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첫 번째 not P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X가 이제 A보다 작은 거고 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Q라고 하는 것도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건 부정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2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X가 4보다 작다. 니까 이 얘기인 즉슨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A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왼쪽대로 성립해야 되겠죠. A가 4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A하고 4는 둘 다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등호가 성립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는 속에 들어있는 것만 색칠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린다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저긴 등호를 줄 수가 없을 것이다.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 그런데 아래 게 양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A가 2보다 큰 거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이다.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에 뭐가 참이 돼야 된다 그랬냐면 부정이 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애 부정은 뭐가 됩니까? 모든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부정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는 함수로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축보다 아예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축이랑 한 번 만나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그 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얘는 안 만나는 거, 얘는 한 번 만나는 거.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는 b' 제곱 81 마이너스 ac는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한쪽으로 넘기면 k가 8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상수 k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8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3번. 자, 또는 만큼 싫은 게 뭐냐면 아니다예요. 기다가 편하지 아니다는 사실 3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3이 아닌 거는 1도 있고 2도 있고 1.5도 있고 너무 많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우 명제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부터 부정하게 되면 이게 x가 3이면 가정도 부정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9가 0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니까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두 번째 있는 2차 방정식이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9-3a 더하기 9가 0이고 3a가 18이고 양변 3으로 나누면 a가 6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그래서 지금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P가 Q한테 화살을 쏠 수는 있는데 Q가 P한테 화살을 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조건 P 보시면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스캔을 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건 A하고 B가 모두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P면 Q이다가 성립합니다. A랑 B랑 0이면 A랑 B랑 같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거꾸로 Q이면 P다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왜냐면 A랑 B랑 같다라는 게 A하고 B가 모두 다 0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대로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Q이면 P이다는 참이 안 되는 형태다. 오케이? 두 번째, A, B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아. 그러면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은 거는 A가 0보다 작다 또는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또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A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B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는이지만 A와 B가 모두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질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A, B가 0보다 작으면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죠.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Q가 됐을 때 A와 B가 모두 음수면 왼쪽에 있는 P는 A, B가 양수니까 성립 안 하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킨다. P이면 Q이다는 되고 Q이면 P이다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0이고 그 다음에 Q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는 건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인 것은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라는 거고 얘는 A랑 B랑 같다 또는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P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하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인 건데 얘는 A 마이너스 B가 0, 즉 A랑 B랑 같든지 아니면 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인데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실제로 A와 B가 모두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A랑 B랑 같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 맞습니까? 그럼 왼쪽은 A랑 B랑 같은 거, 오른쪽은 A랑 B랑 같다 또는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 누가 더 커? Q가 더 크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디귿도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티귿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5번으로 넘어가시면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부분 집합 PQ, R이 각각 스몰 p, 스몰 q, 스몰 r이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이고 P이면 Q이다, not Q이면 P이다, not P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일 때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을 보니까 not Q면 P죠. P면 Q죠. 맞습니까? 이 얘기가 좀 이상해진다. not Q이면 P고 P면 Q이다. 그러니까 not Q이면 Q이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Q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상하잖아. 근데 어쨌든 얘가 참이어야 된다 했잖아. 이거 참되는 경우 딱 하나 있어요. 언제일까? Q가 전체 집합일 때. Q가 전체 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공집합이 Q, U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Q가 전체 집합 U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었으니까 P가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ot P면 R이다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저 명제,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not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쪽에 R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 그러면 저 R의 여집합이 아닌 부분들이 R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P의 여집합이 Q, Q는 전체 집합 U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 사이 관계 성립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Q여라고 했는데 P-Q여는 여러분 사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쪽에 있는 것을 여집합 시켜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바뀔 거냐면 P교 Q여의 여니까 U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Q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 집합 U랑 똑같죠? 그래서 P교 U는 뭐랑 똑같냐면 P랑 똑같다. 근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R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 색칠 한번 해볼게요. P의 여집합 합한 게 Q의 부분집합이 되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면 Q는 뭐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까지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 저렇게 나타내도록 하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그러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R이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P이면 R이다. 그래서 라지 P가 라지 R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도 되고 R의 부분집합도 돼야 되는데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P에 있는 유일한 원소인 3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나 B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경우, 그 얘기는 A제곱이 4고 그 얘기는 A가 풀마 2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A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어디까지 판정됐냐면 P는 3이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집합은 A 대신에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과 B가 있고, 그 다음에 R에다가도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2하고 2B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었던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이미 성립했고 P가 R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P에 있는 요 3이 R에 들어가야 되는데 2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2B가 3이 되어야, 즉 B가 2분의 3이 되어야지만 문제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러면 라지 P는 3이고 그 다음에 라지 Q는 역시 3과 B가 되고, 라지 R은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아까랑 같은 이유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이미 성립했고, 두 번째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요 마이너스 2는 3이 될 수 없으므로 뒤에 있는 마이너스 2B가 3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뒤쪽에 있는 원소인 B가 3이 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B가 3이라면
이 라지 P라고 하는 집합은 똑같이 3. 그 다음에 라지 Q라고 하는 집합은 A제곱 마이너스 1과 3. 그 다음에 라지 R이라고 하는 집합은 A하고 그 다음에 3A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만들어 봤을 때 아까랑 똑같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건 이미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P가 R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첫 번째 A가 얼마가 되든지 3이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뒤쪽에 있는 3A가 3이 되든지 A는 1인 거죠. 그래서 지금 케이스들을 형광펜으로 표현하자면 A가 2고 B가 2분의 3이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B가 3이고 A가 3이다. B가 3이고 A가 1이다.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케이? 그 중에서 그 A하고 B를 갖다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1-2번이죠. A하고 B가 모두 뭐가 나온? 음수가 나온 케이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답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성립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발예가 눈에 보이는 녀석들은 굳이 신경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기억은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일 때 x제곱은 4고 y제곱은 1이니까 x제곱이 y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틀린 말이니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먼저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래서 지금 얘가 성립하냐 예 문제가 되는 건데 x하고 y에다가 둘 다 0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죠. 맞습니까? 근데 왼쪽 좌변이 더 크다고 했지 등호가 성립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린 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절대값 x-y 절대값 x- 절대값 y도 똑같아요. x랑 y가 둘 다 0이면 왼쪽도 0, 오른쪽도 0. 0이 0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우선은 다 넘겨놓고 할게요. 원래 x제곱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 이 녀석은 어떻게 볼 거냐면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숫자 하나에서 1만 갖다 떼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두 번째 4y제곱 마이너스 4y 남은 숫자 1을 이용하게 되면 4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2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갖다가 더하는 거니까 제곱의 두 개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다. 옳은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으로 가볼게요. 양수 x 최소값 뭐 쓰는 거다? 산술기야. 얘가 a, 얘가 b. 2x, x분의 8 두 개를 갖다 더한 건 2 루트 2x 곱하기 x분의 8. 그래서 계산하시면 2루트 16, 루트 16은 4니까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8번은 뭐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내려줄 수 있을 것이고 자 9번은 저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제곱이 너무 뭉개져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스캔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자 어쨌든 저게 얘가 좌변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좌변에서 우변을 갖다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녀석 계산해 보시면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고 마이너스 4x y 그 다음에 플러스 6y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저 6y제곱만 4y제곱과 2y제곱의 합으로 표현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y제곱이고 여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의 제곱이 계산해 보시면 뭐로 표현될 거냐면 x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게 x 마이너스 2y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요 x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도 y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 원래 있었던 요 좌변과 우변이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야기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산술계에서 이런 부등식 증명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것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인 건데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인 거잖아.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원래 이 안쪽 계산 과정에서 x-2y 제곱이 y의 제곱이 0이 될 때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x-2y가 0이고 y가 0일 때인 거죠. 맞습니까? 완전 제곱식 0이 될 때는. 그래서 x가 2y래. 근데 y가 0이니까 x도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x와 y가 모두 다 0일 때 성립하게 될 것이다. 옳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번입니다. 자, 산술기하에서 최소값 구할 때 여러분 여기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저걸 전개시켜 가지고 AB 그 다음에 1, 9 그 다음에 AB분의 9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는 AB 더하기 AB분의 9 더하기 1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AB도 AB분의 9도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A랑 B랑 모두 다 양수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저 AB하고 AB분의 9는 2루트 AB 그 다음에 AB분의 9가 되겠죠. 거기다가 10을 마지막에 갖다가 더해주는 것이고 짠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다? 16이 나오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산했을 때의 최소값은 16인데 이게 지금 따로 산술기하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최소값 10이다 라고 얘기한 게 왜 틀리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요 최소가 될 때가 첫 번째 건 A하고 B분의 9가 같을 때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랑 B분의 9가 같다는 건 A하고 B를 갖다 곱한 게 9가 될 때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식에서 B하고 A분의 1을 이용을 해서 산술기하를 해서 최소가 나온다는 거는 B가 A분의 1이 될 때인데 B가 A분의 1이 된다는 건 양변에 갖다 곱했을 때 AB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AB가 1이면서 9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식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저 상수가 실제 최소값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명제에 나와 있는 10문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함수까지 설명하고 오늘 1차 진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저렇게 정의가 되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3보다 클 때는 fx-3이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당장 첫 번째 나와 있는 F4도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4는 3보다 크니까 얘는 F의 4 빼기 3, F1이랑 같은 것이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에 53이 있는데 어쨌든 30 빼자면 얘는 F50이 되고 얘는 다시 F47이 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30 갖다가 계속 빼는 건데 3 곱하기 15가 얼마냐면 45잖아. 3 빼는 걸 15번을 더하면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F2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F2는 저 규칙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을 테니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4 더하면 7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게 1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F가 있고 G가 있는데 F랑 G랑 생김새가 분명 달라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기도 하고 a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b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F하고 G가 어떻대요? 같대요. 생긴 게 다른데 정의역에서의 함수값들이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F0는 G0랑 같다. 두 번째 F1은 G1이랑 같다. 마지막 F2는 G2랑 같다. F0가 얼마냐? 3이고요. G0가 얼마냐? X에다 0 갖다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B입니다. F1이 얼마냐? 1 갖다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G1은 B가 나옵니다. B가 1이네. A가 2네.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F2하고 G2는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해되세요? 3번. 자, 1, 2, 3, 4에서 5, 6, 7, 8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1은 무조건 7로 간대요. 그래서 2, 3, 4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선택될 수 있는 게 5, 6, 8 3개가 남았는데 근데 2에서의 함수값에서 3에서의 함수값을 갖다 빼면 3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겨놓은 숫자들 중에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8 빼기 5밖에 없죠. 그러니까 F2는 8이고 F3은 5고 나머지 4는 6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F3과 F4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은 1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F는 G는 H는. 자,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 항등함수부터 출발하세요. 왜냐면 딴 건 모르겠는데 항등함수는 뭘 집어넣든 뭐가 나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조건 나에서 봤을 때 G3은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G3이 3이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상수함수입니다. G3이 3이니까 H1도 3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H는 일정한 값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미 한 번 3을 함수값으로 가졌다는 이야기는 HX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은 지금 F3이 H2 빼기 1이라고 했는데 HX는 무조건 3이니까 얘는 3 빼기 1이라서 2가 되겠죠. 그래서 F만 한번 그려보시면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F2가 3이고 F3이 2니까 F1은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F1은 1이고 G는 항등함수였으니까 G2는 2고 HX는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3 나오고 다 갖다 더하면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5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합성함수의 관계가 나왔을 때요. 그냥 안 풀어요. F.G, G.F만 놓고는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냐면 F.G에다가 X를 집어넣어 보고 G.F에다가 X를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F의 G의 X 그 다음에 G의 FX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그냥 F, G 그 자체의 관계가 아니라 F.G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을 놓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왼쪽은 F의 G의 2, 오른쪽은 G의 F의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왜 2를 먼저 집어넣냐면 우리가 G2의 값을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왼쪽에 G2에다가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F2는 문제에서 봤을 때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오잖아요. 얘가 4가 되는 거고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G4 값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G4가 얼마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4의 값을 알았으니 문제 조건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본다? 4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F의 G의 4는 G의 F의 4이고 G4는 3이니까 F3은 1이니까 G1이 되고 그 다음에 F3은 문제에서 봤을 때 3이니까 G4도 G1도 둘 다 뭐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0인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F가 1대1 대응인데 G는 1대1 대응이 아니어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F.G하고 G.F가 같다라고 하는 합성함수에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예였을 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6번으로 넘어갔어. X에서 Y로의 함수 1, 2, 3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F에 대해 조건 가가 성립한다. 뭐냐면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르다죠. 맞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1대1 함수가 되는 거다. 서로 다른 X 값은 서로 다른 함수 값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1대1 대응이 지금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X는 1, 2, 3, Y에는 1, 2, 3, 4, 5 5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F1하고 F2하고 F3 더해서 7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함수 값들이 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까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5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5가 들어가면 나머지가 1,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1대1이라고 하는 조건이 깨지잖아. 그러면 제일 큰 원소가 만약에 4가 나온다. 그러면 1하고 2를 추가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원소가 3이면 3, 2, 1 갖다 더해봤자 6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1, 2, 3이 누구를 나눠 갖는 것? 4, 1, 2를 나눠 갖는 거. 1, 2, 3은 함수값으로 선택이 되고 3과 5는 함수값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는 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 맞습니까? 4, 1, 2 중에 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 왜냐면 1대1이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하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다? 6개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으로 갈게요. 자, F의 HX가 GX라고 하는 것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자, 아까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내비둬도 안 되고 X만 있어도 안 되고 무조건 고쳐가지고 F의 H의 X가 GX다라고 하는 저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말씀드렸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제 H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 3을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 가지고 있는 관계식에서 3을 갖다 딱 집어넣어야 H3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좌변은 F의 H3이 되고 우변은 G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의 G3은 GX에다 X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의 H3이 있는데 FH3은 뭐냐면 fx의 저 x 자리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는 거냐면 h3을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f는 어쨌든 뭘 갖다 집어넣든지 간에 거기다가 2분의 1을 갖다 곱하고 1을 갖다 더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f의 h3은 2분의 1 h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h3은 마이너스 5고요.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h3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 F.G 인버스 X가 AX 더하기 B일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보시면 f의 g의 인버스 x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g 인버스 x 직접 만들자. y는 x-3이 gx인데 여기서 인버스를 직접 만들려면 누구를 바꿔야 되는 거냐면 x하고 y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x는 y-3이고 얘를 갖다 정리한 y는 x 더하기 3이 원래 있었던 g라고 하는 함수의 인버스가 될 거다. 그래서 g 인버스 x는 x 더하기 3이다. 그럼 여기 이 괄호에 g 인버스 x 자체를 x 더하기 3으로 고쳐주고 fx는 2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x 더하기 7이 되는 거다. 그게 ax 더하기 b가 되겠죠. a는 2고 b는 7이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1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을 F라고 부르도록 할 때 아까 명제하면서 싫었던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또는 이라고 하는 녀석. 절대값 F1-F2가 1 또는 절대값 F2-F3이 1인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만약에 절대값 F1-F2가 1이 되는 사건을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절대값 F2-F3이 1이 되는 사건을 Q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NT 합 Q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T가 만족하거나 또는 Q가 만족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는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NT하고 NQ를 갖다가 더한 다음에 T교 Q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 줬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F1-F2가 1이 되는 케이스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두 번째 절대값 F2-F3의 1이 되게 만들어준 원소의 개수 빼기 절대값 F1-F2가 1인 거 절대값 F2-F3이 1인 걸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막판에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사건 T 절대값 F1-F2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A는 1, 2, 3, 4, 5, A는 1, 2, 3, 4, 5. 그래서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1과 2의 함수값이 차가 1이 되는 건 가능성이 1이고 2든지 2고 1이든지 왜냐하면 절대값 씌워주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2고 3이든지 3이고 2든지 3이고 4든지 4고 3이든지 4고 5든지 5고 4든지 말고는 없죠. 맞습니까? 이렇게 1과 2의 함수값을 절대값 F1-F2가 1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8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8가지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을 했어. 그럼 이제 3, 4, 5는 어디다 보내야 되는 거냐면 무조건 3, 4, 5로 보내야 되겠죠.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3, 4, 5를 보내는 방법은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3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이게 NT고요. NQ도 똑같아요. 8 곱하기 3팩토리얼입니다. 왜냐면 절대값 F2-F3 그러니까 2와 3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위에랑 똑같이 뺐을 때 절대값이 1인 걸 찾는 거니까. 오케이? 같은 패턴으로 8 곱하기 3팩토리얼이 만들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야 됩니다. 뭘 갖다가 빼셔야 되는 거냐면 T교 Q 절대값 F1-F2도 절대값 F2-F3도 1이 되는 케이스를 빼야 되는데 지금 봐봐 F1과 F2의 함수값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F1이 1이고 F2가 2일 때 F2-F3을 갖다 빼서 절대값이 1이 되려면은 얘가 1이 되거나 맞습니까? 아니면 3이 돼야 되죠. 근데 제 1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왜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미 1은 F1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T하고 Q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에 뭐가 오는 수밖에 없다? 3이 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두 번째 케이스는 불가능해요. 0은 함수값 선택할 수가 없고 2는 이미 선택이 돼 있으니까. 2, 3일 때는 얘가 무조건 4가 나와야 될 거고 3, 2일 때는 1이 나와야 되고
3, 4일 때는 5가 나와야 될 거고 4, 3일 때는 2가 나와야 될 거고 4, 5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5, 4일 때는 3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T교 Q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6가지가 됐죠. 맞습니까? 초록색 6가지에다가 이 6가지는 1과 2와 3이라고 하는 세 녀석의 함수값을 결정을 해놓은 상태지. 그러면 두 개만 더 1대1 대응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될 테니까 빼야 되는 건 6 곱하기 2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10번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뭐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 다음에 x가 1, 2, 6일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다 해봐야 돼요. 처음에 x가 1일 때 f.fx니까 f의 f1하고 f 인버스 1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2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이게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f가 됐건 반대쪽으로 가는 인버스가 됐건 함수값을 다 어디서 골라야 되는 거냐면 1, 2, 3, 4, 5, 6, 7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 있는 그 함수값 두 개를 갖다 더해서 2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하고 1밖에 없죠. 다른 게 불가능하잖아. 0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f의 f1이 1이고 f 인버스 1이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이 1인 건 f1이 1이 되는 것이고 f1이 1인 건 여기도 다시 1 갖다 집어넣으면 f1이 1인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건 f1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오케이? 요거 하나는 확정입니다. 1은 1로 보냅시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이 x가 2일 때도 쓸 수 있다 그랬거든. f의 f2는 거기다가 f 인버스 2를 갖다 더하면 2x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함수값이 1, 2, 3, 4, 5, 6, 7 중에 골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1, 3, 2, 2, 3,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 3이면 f 인버스 2가 3이니까 f3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가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f의 f2가 1인데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 있잖아. f1이 얼마라고? 1이라고. 맞죠? f1이 1이니까 지금 여기는 이 f2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인데 f1도 1이고 f2도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먼저 해볼게요. 이유는 그게 안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f의 f2가 3이고 f 인버스 2가 1인데 f 인버스 2가 1이면 f1이 얼마가 돼버려요? 2가 돼버리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f1은 1인데 f1은 2가 되니까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도 불가능하다. 그럼 가능성은 이거겠죠? 둘 다 2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둘 다 2가 된다는 건 f 인버스 2가 2니까 f2가 2니까 f의 2는 안쪽에 f2가 2니까 그대로 f2가 2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 더 파악한 사실은 2에서의 함수값이 결국 또 얼마가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1에서랑 2에서랑 함수값 두 개를 우선은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6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의 f6하고 f 인버스 6하고 더한 게 2 곱하기 6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들을 또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1부터 7 사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0이고 10이고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들이 뭐가 있을 거냐면 6이고 6이고 5고 7이고 반대로 7이고 5고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 세 가지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이야기한 6이고 6이고가 돼버리면 얘는 F 인버스 6이 6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F6이 6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F6은 6이면 안 된다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또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F6이 5고 F 인버스 6이 7이다 라는 상태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의 F6이 5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6이 7이니까 F 인버스 6이 7이 된다는 거는 F7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죠? 6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근데 더 이상 여기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 오케이? 그래서 F7이 6인 것까지는 알겠어. 7이 6이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F의 F6은 F6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조건을 보니까 조건 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3하고 F5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10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두 개를 갖다 10이 더해서 10이 되려면 19 안 되죠. 28도 안 되죠. 가능한 거는 3하고 7의 합으로 표현을 하거나 4하고 6의 합으로 표현을 하거나 맞습니까? 5의 합으로 계산하는 거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또 안 될 거다. 자 그래서 3과 5가 3, 7을 나눠 먹든지 4, 6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F7이 이미 얼마가 돼버렸어요? 6이 돼버렸죠. F7이 6이 됐으니까 4, 6을 3과 5가 나눠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 맞아? 자 그러면은 F3과 F5가 뭐로 결정돼야 된다? 3하고 7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어. F3하고 F5가 3, 7 둘 중에 하나를 서로 나눠서 가져야 하는 상태인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F7이 6이고 3과 5가 3과 7을 나눠 갖기로 했다면 지금 F4하고 그 다음에 F6은 4 아니면 5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4랑 6이 4하고 5를 함수값으로 가져야 됩니다. 4, 6을 4, 5로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F6이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F6이 4라고 가정을 하니까 F4가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5가 만들어지겠죠. 저 합성함수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F4가 5가 됐고 F6이 4로 가고 그 다음에 F4가 5로 가고 그 다음에 3하고 5는 이제 3, 7을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로 가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뭔가 위배되는 모순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끝났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F3하고 F5가 뭘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분명한 건 여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해볼 때 F4는 얼마가 나왔냐면 5가 나왔고 F6은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F7은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50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운이 좋게 5, 7의 케이스를 계산을 했더니 원하는 답을 얻어냈어요. 7, 5의 케이스를 계산을 하면 분명 뭔가 모순이 생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최대한 문제 조건 만족시키는 조건들을 찾아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